40대들에게 물었습니다. 30대로 돌아간다면 뭘 바꾸겠냐고. 답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돈을 더 벌 걸이 아니었습니다. 승진을 더 빨리 할 걸도 아니었고요. 진짜 중요한 걸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30대는 이상한 시기입니다. 분명히 바쁘게 사는데 뭔가 쌓이는 느낌이 없습니다. 통장 잔고는 크게 안 늘고 체력은 슬슬 떨어지고 친구들은 하나씩 연락이 뜸해집니다. SNS를 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승진했고 누구는 집 샀고 누구는 유럽 여행 중입니다.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건가? 지금 안 하면 늦는 건가? 지금 하는 선택이 10년 뒤에 후회되진 않을까? 이 불안은 정상입니다. 문제는 불안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불안한 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30대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교차로 같은 시간입니다. 경험은 어느 정도 쌓였고 체력도 아직 있고 회복할 시간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40대가 되어서야 후회합니다. 오늘은 40대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40대가 가장 먼저 꺼내는 이야기는 의외로 건강입니다. 30대 초반에는 아직 괜찮다고 느낍니다. 밤새워도 다음날 어떻게든 버티고 회식에서 폭탄주를 마셔도 이틀이면 회복됩니다. 20대랑 별로 다르지 않다고 착각하기 쉬운 시기죠. 그래서 방심합니다. 헬스장은 다음 달부터 등록해야지. 건강검진은 아직 괜찮겠지. 잠은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되겠지. 그런데 40대가 되면 30대에 무시했던 것들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둥한 허리, 오후만 되면 쏟아지는 피로, 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30대 내내 조금씩 쌓인 겁니다. 30대 때 매일 10분만 걸었어도 지금 이 허리는 아니었을 거라는 말을 하는 40대가 많습니다. 그때는 10분이 아까웠는데 지금은 병원 다니느라 매주 반나절을 쓴다고요. 중요한 건 완벽한 운동 루틴이 아닙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30일 챌린지도 아니고요. 며칠 완벽하게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가 훨씬 강력합니다. 계단 오르기, 점심 먹고 회사 주변 10분 걷기, 자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 이런 게 쌓이면 40대의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헬스장 1년 끊고 3번 간 사람보다 동네 한 바퀴를 매일 도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의 잠을 줄여서 번 시간은 40대의 컨디션으로 고스란히 돌려받습니다. 수면은 깎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모든 게 쌓이는 기초공사 같은 겁니다. 정신건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터진 다음에 쉬는 건 치료고 터지기 전에 쉬는 건 예방입니다. 비용도 회복 속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30대의 번아웃을 방치하면 40대에는 훨씬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후회는 돈입니다. 재밌는 건 더 많이 벌 걸이 아니라 더 일찍 시작할 걸이라는 점입니다. 복리라는 말이 마법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냥 시간의 힘입니다. 문제는 30대에는 그 힘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한 달에 술자리 한 번 줄이면 대략 5만 원입니다. 이걸 매달 투자한다고 해볼게요. 연 7% 수익률로 30년을 굴리면 약 5,700만 원이 됩니다. 원금은 1,800만 원인데 이자가 4천만 원 가까이 붙습니다. 근데 10년 늦게 시작하면요? 같은 조건으로 20년 굴리면 2,600만 원 정도입니다. 10년 차이로 3천만 원 넘게 벌어집니다. 과장 아니고 그냥 숫자입니다. 월 30만 원씩 넣으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30년이면 3억 4천만 원, 20년이면 1억 5천만 원. 10년 늦게 시작했을 뿐인데 2억 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40대가 후회하는 건 수익률을 못 맞춘 게 아닙니다. 그냥 시작을 안 한 겁니다. 다음 달부터 해야지, 여유 생기면 해야지 하다가 10년이 지난 거죠. 핵심은 자동이체입니다. 월급날 자동이체 걸어놓고 없는 돈처럼 사는 사람과 매달 남으면 저축해야지 하는 사람, 10년 뒤 통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저축은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문제입니다. 자동이체 하나 안 걸어놨을 뿐인데 10년이 날아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에 시작하면 세액공제 받으면서 수십 년간 복리로 굴릴 판이 깔립니다. 40대에 시작해도 늦진 않지만 30대에 시작하면 훨씬 여유롭습니다. 결국 30대에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까가 아니라 지금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쌓아갈 수 있는 게 뭔가입니다. 세 번째 후회는 커리어입니다. 재밌는 건 더 열심히 할 걸이 아니라 더 빨리 내릴 걸이라는 점입니다.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맞지 않는 회사에 7년을 버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요일 밤마다 월요일이 두려웠는데 참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제일 위험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7년 동안 성장은 멈췄고 나갈 타이밍도 놓쳤다고요. 잘못된 버스를 탄 걸 알면서도 내리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지금 내리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런데 40대가 되면 깨닫습니다. 30대는 아직 내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요. 30대는 묘한 시기입니다. 경험이 쌓여서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고 동시에 방향을 바꿀 시간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시기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40대가 되면 경험은 더 많아지지만 바꾸려면 감수해야 할 게 훨씬 많아집니다. 커리어에서 가장 큰 후회는 실패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시도조차 안 해서 생깁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불안하다면 당장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근 후에 주말에 2시간씩 다른 가능성을 탐색해 보세요. 작게 시작해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부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선택지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보다 오래 가는 건 결국 사람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소통, 판단력, 설득, 문제 해결. 기술은 몇 년이면 바뀌지만 이런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결국 30대에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회사가 안정적인가가 아니라 이 버스가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네 번째 후회는 사람입니다. 블루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에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지역들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같은 곳들이요. 연구자들이 이 지역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했습니다. 특별한 음식이나 운동법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가장 강력한 공통점은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깊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매일 만나는 친구들, 함께 밥 먹는 가족, 소속감을 주는 동네 모임. 장수 비결이 영양제가 아니라 친구였던 겁니다. 그런데 30대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야근이 늘면서 친구들과 점점 멀어집니다. 카톡방은 있는데 정작 만나는 건 1년에 한두 번.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문제는 줄어드는 걸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30대 때 한 달에 한 번만 친구들을 만났어도 지금 이렇게 외롭진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40대가 많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10년을 미뤘더니 연락할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관계는 양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카톡은 매일 하는데 막상 만나면 할 말 없는 사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1년에 2번만 봐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이도 있죠. 30대에는 후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연락 빈도가 아니라 만났을 때 얼마나 편한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필요할 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을 때 쌓아둬야 합니다. 힘들어서 연락하는 관계는 이미 늦은 관계예요. 아무 일 없을 때 안부 묻고 별일 없을 때 밥 먹어야 진짜 관계가 됩니다. 가족 관계도 이 시기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부모님이 나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역할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았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결국 30대에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맥이 얼마나 넓은가가 아니라 진짜 내 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입니다. 후회 5. 모든 것에 예스라고 했다. 5번째 후회는 거절입니다. 의외로 단순합니다. 싫은데 싫다고 못했다는 거예요. 30대는 요청이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회사에서는 야근을 시키고 집에서는 시간을 달라 하고 친구들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모두가 뭔가를 원합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일수록 다 들어주죠. 문제는 모든 예스에는 숨겨진 노가 있다는 겁니다. 야근에 예스하면 가족 저녁에 노가 됩니다. 친구 부탁에 예스하면 내 휴식에 노가 됩니다. 회식에 예스하면 운동에 노가 됩니다. 시간이랑 체력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30대 때 나는 남들 우선순위를 대신 살았다고 말하는 40대가 많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것, 부모님이 원하는 것, 친구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느라 정작 우선순위는 항상 맨 뒤였다고요. 40대가 되니까 그제야 보이더랍니다. 내 삶인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게. 죄책감 없이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건 그냥 스킬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 방향으로 끌고 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거절할 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처음엔 불편하고 미안합니다. 근데 익숙해지면 해방감이 옵니다. 내 시간을 내가 쥐고 있다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거절한다고 관계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뭘 부탁해도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은 만만해 보입니다. 적절히 선 긋는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결국 30대에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다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가입니다. 6번째 후회는 시간입니다. 30대는 이상한 시기입니다. 하루는 분명 길게 느껴지는데 1년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갑니다. 바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돌아보면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 못해서입니다. 급한 일은 자꾸 치고 들어옵니다. 카톡 알림, 메일, 회의 요청, 오늘까지 마감. 당장 처리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반면에 중요한 일은 조용합니다. 운동, 건강검진, 오래된 친구 연락, 노후 준비. 안 해도 당장 큰일이 안 나거든요. 치고 들어오는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조용한 쪽은 계속 밀립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면 급한 일은 다 처리했는데 중요한 일은 하나도 안 한 상태가 됩니다. 30대 내내 바쁘다고 느꼈는데 40대가 되니까 뭐가 바빴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메일 답장하고. 근데 정작 내 인생을 바꾸는 건 하나도 안 했다고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겁니다. 바쁘다고 하면서 틈만 나면 유튜브 보고 인스타 켜는 건 돈 없다 하면서 밤마다 쇼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시간은 있습니다. 그냥 새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빈 시간을 죄책감 없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정 빽빽하게 채우는 게 생산적인 게 아닙니다. 비어 있어야 생각도 정리되고 체력도 회복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불안하다면 그건 게으른 게 아니라 이미 많이 지쳐 있다는 신호예요. 결국 30대에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뭘 안 해도 되는지 정하는 겁니다. 마지막 후회는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원하는 걸 다 이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좋은 회사, 괜찮은 연봉, 서울의 내 집, 남들이 보기엔 성공이었는데 막상 저는 공허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게 내가 원한 게 아니라 남들이 원한 거였다는 걸요. 이런 말을 하는 40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30대는 사회가 정해놓은 체크리스트를 따라가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 나이엔 결혼해야지. 이 나이엔 집 사야지. 이 나이엔 직급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나이엔 차가 있어야지. 그 기준에 맞추느라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는 안 물어봅니다. 달리기에 바빠서 방향 확인할 틈이 없는 거죠. 보물지도 열심히 따라갔는데 도착해보니 그건 남의 보물이었던 겁니다. 멋있어 보일 순 있어도 내 마음은 안 채워집니다. 30대 때 저는 인스타에 올릴 만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멋진 여행, 좋은 식당, 예쁜 집. 근데 정작 그 순간에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사진 찍으면서도 이거 올리면 반응 어떨까만 생각했다고요. 중요한 건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세상은 끝없이 더 많이를 요구합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높은 직급. 근데 이 정도면 됐다는 감각이 있으면 훨씬 편해집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과 내가 만족하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30대에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가가 아니라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가입니다. 40대가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 것. 완벽한 운동이 아니라 10년 유지할 습관이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시스템을 일찍 만들 것. 많이 버는 것보다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버스에서 빨리 내릴 것.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맞지 않는 자리에 머무르지 마세요.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 것. 바쁘다는 핑계로 10년을 미루지 마세요. 거절하는 법을 배울 것. 내 삶의 주인공은 나여야 합니다. 바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할 것. 급한 일만 처리하다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마세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 것. 남의 보물이 아니라 내 보물을 찾으세요. 이 7가지 후회는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30대에 질문하지 않으면 40대의 후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30대의 가장 큰 무기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40대들이 말해줬잖아요. 그때는 몰랐다고. 그때 알았으면 달라졌을 거라고.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뭔가요? 그거 하나만 골라서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정해보세요. 자동이체 하나 걸기, 오래된 친구한테 연락하기, 10분 산책, 싫은 부탁 거절하기. 뭐든 괜찮습니다. 이제 다르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달라질 당신의 30대와 미래를 응원합니다.